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사자소학 6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물만보하고 좌물의신하라. 다닐 때는, 즉 걸어 다닐 때죠. 걸음을 그만하게 하지 말고 앉을 때는 몸을 기대지 말라. 자, 그러니까 그만하게 걷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 구물 잡담하고 숨을 잡히하라. 자, 입으로는 잡담을 하지 말고 손으로는 장난을 하지 말라. 잡히, 히자 놀다, 희롱하다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슬전물좌하고 친면물앙하라. 무릎슬이죠. 자, 무릎 앞에, 부모님의 무릎 앞에 앉지 말 것이며, 어버이여, 부모의 얼굴을 우르르 보지 말라. 이 우르르 보지 말라는 것은 똑바로 그죠? 쳐다보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숨을 방소하고 역물고성하라. 모름지기 숫자죠. 모름지기, 방소 겉으로 풀어놓다, 내놓다는 건데, 웃음을 큰 소리로 내서 웃지 말고, 역물 또한 고성, 큰 소리를 하지 말라.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시좌 부모 얻은 물로 책임하라. 시좌 부모. 자, 부모님을 모시고 앉아 있을 때에는, 자, 앉았거든. 자, 성을 내어서 화나성을 내어서 남을 꾸짖지 말라. 남에게 여기나 꾸짖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로 책임해서 지난 시간에 했고요. 자, 이번 시간 해야 될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좌죠. 친전, 물거물와, 헌물부모, 괴이진지. 요 괴자죠. 요 괴입니다. 괴. 여아 음식, 괴이수지, 기유 음식, 불여 물식, 약덕 미미, 귀헌 부모. 자, 여기서 보면 걷자, 그죠? 걷자, 걸터 앉을 걷자고요. 그 다음에 받치다 드릴다 할 때, 헌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런데 요 괴자는 무릎 꿇을 괴자입니다. 무릎 꿇을 괴자고요. 나머지 글자들은 크게 어릴 게 없죠. 헌이 나왔고, 괴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조금 구성을 바꿨습니다. 자, 좌, 친전이어든 좌죠. 경상도 사람들이 이 좌 발음하고, 좌하고 자 발음인데, 원래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자죠. 좌하면 이중모음이 되어가지고 어른들. 그래, 좌, 친전, 이어든, 물화하라. 자, 물거 하면 걸터 앉다 할 때 걸터 앉을 거자죠. 소리가 요 거에 납니다. 물와, 이거는 엎드릴 와자죠. 엎드리든 엎드려 자든 누워 자든 할 때 와입니다. 와. 자, 기본적으로 이제 모시고 앉았다는 건데, 친전한데, 요 친전이란 자체가 하나의 단어를 구성되어 있어서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친전은 원래 뜻은 뭐냐면, 먼저 부모님과 함께 어떠한 공간에 있을 때는 먼저 부모님의 자리를 정하고 부모님 그쪽에 앉으시든지 자리를 정조하시든 하고 난 나중에 그 부모 앞에 앉아서 마주 본다는 이야기죠. 친전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는 그런 거 있었죠. 편지라든지 서간문이라든지 보면 누구누구 친전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좌 친전이니까 자리를 정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앉아 있으면은 물와. 자, 거는 걸터 앉을 거라 그랬죠, 그죠? 자, 걸터 앉는다는 말은, 자, 걸터 앉는다. 걸터 앉다는 말이죠. 걸터 앉는 것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체나 다른 물건에 온몸에 무게를 실어서 자,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을 싣는다는 것은 앉아 있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걸어앉다는 말도 또 있습니다. 걸어앉다. 걸어앉단 말은 높은 곳에, 하여튼 일정한 지점, 높은 곳에 엉덩이를 붙이고, 궁둥이를 붙이고, 두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는 것. 가령 그 등산을 했을 때, 그 등산의 바위라든지, 아니면 부둣가에 보면, 그죠? 부둣가에 보면, 부두에 엉덩이를 걸치고, 두 발은 바다 쪽, 바다를 향하게, 그죠?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 그게 이제 걸어 앉는 거예요. 근데 걸터 앉는 것은, 걸어 앉는 거 조금 뉘앙스는 다른데, 아무튼, 어떤 물체에다 몸의 무게를 다 실어서, 앉아있다 서 있는 것을, 걸치고 있는 모습을, 걸쳐 앉은 모습을 걸터 앉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리를 정해가지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일상의 예절인데, 부모님뿐만 아니죠. 뭐 선생님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은 어른, 직장 상사 등을 모셔가지고 어떤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마련해서 먼저 그 정한 자리에다가 딱 모시고 난 연후에 그냥 바로 뭐 앞에 앉아 대하고 앉으면 되는데 그 사람을 모시고 부모를 모실 때 뭐 행동을 좀 뭐랄까 거만하게 한다든지 버릇 없는 행동, 특히 뭐 앉아 있는 것도 당연한데 누워 있는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모시는 어른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야, 그것은 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 또 그런 자리에 모셔놓고 어른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아니면 엎드린 것보다는 그냥 누워가지고 팔베개 하고서 위로 올려 쳐다보는 그런 행동, 그건 아주 심한 그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건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린아이들한테 이것을 주지시켜야죠. 자, 그래서 시좌 친전 물거 물와 물거 물와. 자, 요 누울 와자 보면 뭐 사자성어들이 좀 있죠. 잠깐만요. 자, 보면 우리 사자성어 중에 유명한 것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 와룡봉추란 말 있죠. 와룡봉추 들어봤죠? 그 다음에 와신상담, 이것도 이제 누울 와자가 쓰죠. 유명한 사자성어 쓰는데 와룡은 이제 누워있는 용이란 뜻이고, 봉추는, 봉은 이제 우리 봉황봉이고, 추는 이제 병아리 추자인데, 그 누운 용과 봉황의 새끼란 뜻이겠죠, 그죠? 용은 기본적으로 오행에 있는 신들 중에 수신, 물의 신입니다. 물의 신이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비 내리는 날이든 물이 있어야 하늘로 성천을 할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물이 없을 때는, 물의 기운이 서려 있는 바람이나 구름을 만나야만 그 힘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봉황도 마찬가지죠. 새끼 때는 날지 못하니까 일반 새들이 날지 못하는 저 높은 곳, 또 한번 날개짓하면 구말리까지 가는 붕새와 같이 어른이 돼서 성장을 해야만 장차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 그러니까 와룡이나 봉추는 아직 때가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때를 기다리는 영웅이나 호걸에 비유하는 말을 와룡봉추라고 하죠. 삼국지 보면 많이 나오죠. 제갈량이 비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와신상담은 뭐 기본적으로 섭에 눕고 슬개를 씹는다는 뜻이죠. 섭. 요 신자가 뭐 땔감이라든지 불이 잘 붙는 소시계, 불소시계 그런 것을 섭이라고 그러는데 섭을 쥐고 불에 들어간다는 우리 속담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와신과 상담은 이제 두 개의 다른 스토리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어져 있죠, 그죠? 조조시대 때 이제 월나라 왕, 월왕구천하고, 그 다음에 오나라 왕, 함려, 둘이 이제 싸워가지고, 월왕구천이 이겼죠, 그죠? 근데 월왕구천이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손가락에 맞췄어요. 근데 손가락을 다쳤는데 나중에 골마가지고, 요즘 같은 보자, 골마가지고 함려가 죽게 됩니다. 아마 파상풍 같기도 한데, 그래서 함려가 죽을 때 자기 아들이죠. 태자인 부차한테 원수를 제발 좀 갚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죠. 자, 그래서 이 부차가 월왕구천을 한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어떤 그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고 온갖 괴로움을 참고 인고의 세월을 보내는 것. 자, 그것은 이제 와신상담이라죠. 그래서 이제 와신은 부차가 했죠. 부차가 하다가 이제 나중에 자기 입장 시간이 지나서 부차가 월왕을 공격해서 이제 구천한테 이기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구천을 또 살려주게 되는데 또 구천도 자기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나중에 부차한테 또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이제 그것을 상담이랍니다.
맛볼 상자에 쓸개담자죠. 쓸개담. 아무 그 스토리예요. 뭐 깊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와룡봉추, 와신상담 두 개 스토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헌물 부모 괴이진지라죠. 헌은 이제 파칠 헌자죠. 들이다 파치다. 들이다 파치다 할 때. 자, 헌물이니까 부모님에게 물건을 드릴 때에는, 바칠 때에는 그냥 바치는 게 아니고 요 괴자입니다. 괴. 무릎 꿇을 괴자거든요. 무릎을 꿇고서 나가라가 아니고 여기서는 진하면 뭔가 위로 올린다. 올려서 드리는 것. 그리고 옛날 신분이 높은 사람들한테 바치는 그런 올리는 것. 상소를 올리든 어떤 공물을 올리든 올릴 때를요 그러거든요. 진주래가 그렇게 쓰인 겁니다. 올려 드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무릎 꿇고서 올려라, 드려라, 그런 개념이겠죠. 자, 여기서 이제 헌이 있고 괴가 있는 거예요. 헌이 있고 괴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헌하면 자주 쓰는 말이 헌사랑이 있고 헌사, 그 다음에 헌금이 있죠. 사자는 말씀 사자인데, 헌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자는 말씀 사자이기 때문에 뭐랄까,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책을 편찬하고 책을 내면, 출간하면 지언이나 그 책을 내는 발행자가 그 책을 다른 사람한테 바치는 의미로서 이제 적은 글이 바로 이제 헌사죠. 이제 아무튼 헌금은 잘 알죠, 그죠? 돈을 바치는 거죠. 자, 헌금, 헌사, 바칠 헌이 있습니다. 헌신 이런 것도 있죠. 몸을 바친다는 의미에서. 자, 그래서 이 헌자를 이해하려면 바칠 헌인데 제가 이 그림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이 글자를 볼 것 같으면 왼쪽 편에 나타나는 게, 다시 앞 돌아가서 보세요. 앞에 나타나는 글자가 크게는 요거는 범을 나타내는 범호자죠. 범호의 붓으로 쓰였죠, 그죠? 그리고 요 아래쪽에 나온 게, 여기 아래쪽에 나타나는 게 여기 소트로 읽으면 리역이고, 그죠? 그 다음에 막다나 아니면 오지병으로 읽으면 격이라고 읽죠. 자, 그래서 소체 의미인데, 뭐랄까, 여기 나오는 이제 막다는 적을 막다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지병이 뭐냐? 오지병. 저 오지, 산골이라든지 정글이라든지 아니면 옛날 같은 변방이죠. 변방지역. 도시와는 수도와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국경지대 같은 그 변방지역. 그것을 오지라고 하죠. 그 오지를 지키는 병사라는 뜻입니다. 오지를 지키는 병사들은 실제 이제 큰애들이 밥을 해먹고 취사를 한다죠. 밥을 해먹고 지내기 위해서는 항상 간이 솥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우리 군대에서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군대가 지금도 있겠죠, 그죠? 찬압하고 반압가 있어 갖고 항상 갖고 다니죠. 그러다가 훈련을 전쟁은 좀 물론이겠지만 훈련을 나가도 한참 찬압을 갖고 다니죠. 자, 그처럼 쓰이는 간이 취사 도구 중에 이제 그릇에 솥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 솥력입니다. 결국 솥이죠, 솥. 솥정자하고 솥력하고 뭐 어떻게 다르다, 다리빨이 3개다 4개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거기서 온 겁니다. 거기서 온 건데, 그래서 이 실제 함께 써도 따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때 나왔던 솥은 대부분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지는 솥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 청동기 시대 때 솥입니다. 지우고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 때 이런 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솥들을 표면에다가 청동기이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진 이 솥 같은 것들은 일반적 사람들이 아침밥 먹고 그저 뭐 새끼 맨날 아침, 점심, 저녁을 먹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그릇이 아니고 대부분 조상이라든지 신한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쓸 때 쓰는 용기들입니다. 용기들이기 때문에 아주 청동기로 만들고 화려하고요. 그리고 실제 청동기 시대 때 특히 중국 같으면 주나라죠. 주나라가 와서는 그 제사법을, 상나라 이후 제사법을 잃어버려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충문을 어떻게 하고 그런 형식이죠. 의례에 대해서 전부 다 배우지도 못할 뿐더러 뭐랄까 자기 자체에 그런 격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요 솥을 가지고 그 표면에다가, 자, 솥 표면에다가 전부 다 주물로 만든 거거든요. 자, 자기가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대상에 대한 상징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주문, 그런 글들을 요 표면에다가 전부 다 미리 새기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소초를 만드는 거예요. 소초를 만들어 놓고 쓰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 실용적이지는 못하지만은 그 형식은 남아있는 거죠. 형식은 남아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글자 보세요. 이 밧줄 헌자로 이 범호하고 손력자가 붙은 글자, 이것도 하나의 글자로 또 다르게 생성됩니다. 생성되는데, 여기 호랑이니까 호랑이 무늬가 새겨진 소치란 뜻입니다. 그래서 호랑이 무늬가 새겨진 소치라는 의미에서, 요거 따로 읽을 때는 요것을 권이라고 있습니다. 권. 왼쪽 편이 권입니다. 그래서 솥권 그러거든요. 여기 호랑이 무늬가 있는 새겨진 그릇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나타나는 밧줄 안에 이 계견이 나와 있는 거예요. 계견이. 그래서 이 신성하게 신들한테 아니면 저 높은 조상이나 천재든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한테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됐다고 하는데 개를 삶아가지고 개를 바쳤느냐, 재물을 개를 바쳤기 때문에 개를 쓴 거냐.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계견을 썼지만은 개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재물로 여러 동물들을 바쳤다. 그 동물들을 대표적인 개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맨날 지금도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우리 특히 이제 동이족 계열의 우리나라를 보고 개고기 먹는 민족이라고 온 세상에 떠들이면서 창피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옛날 조상 때부터 자기 그릇을 만들어서 개를 삶아 먹은 그런 민족이라고 자기네들이 유물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과연 개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차피 남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연구를 하고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여기는 바치다는 거예요. 바치다는 말 자체를 여러분도 알 겁니다. 높은 사람한테 드리다는 거죠. 올려 드리다는 것이죠.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다는 동사 중에 바치다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왜 계견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글자들은 형성이든 회의든 아니 다른 글자든 기존에 사용됐던 글자들을 또 다시 재조립 구성을 해가지고 새로운 글자로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 한자는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발전해 왔는데, 그래서 이 글자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단순하게 그런 하나의 조립 용도뿐만 아니고 왜 그런 글자들을 조립하게 되었고 사용되게 되었는가, 이용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초기 때 이 그릇이 생성된 거는 구석기 시대를 지나서 신석기 시대 때 농경 문화와 함께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렵과 채집에 의해서 이제 농사 초기 단계 때부터 또 농사를 지내다 보면 저장을 이유로 저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도구가, 그릇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릇 용도로 만들어진 게 이런 큰 형태들이에요. 이 그릇은 그냥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듯이 일상생활에 쓰는 생활 용기가 아니고 저장용 용기들입니다. 우리 빗살무늬 톡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형태가 보면 아래쪽에 전부 다 뾰족하게 나와 있죠. 이렇게 된 것은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지역이 신석기 시대 때 살고 있던 지역 특성상 실제 이제 구석기를 벗어나서 신석기 시대 때는 농경생활과 함께 강의 하류라든지 아니면 저지대 그리고 물이 많은 곳에서 살기 때문에 모래사장이든 진흙이든 그런 것과 가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도 가깝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창원에는 신석기 시대 때 그 다양한 그 폐총들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장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땅이나 그 바닥의 구조적 역사상 그릇을 이렇게 땅에다가 움푹 파이게가 뚝 꽂아두면 그릇이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땅의 역할은, 그래서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딱 꽂아가지고 모래든 땅이든 이렇게 딱 땅에다 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박아 놓는데 땅 입장에서, 그릇의 입장에서 박아 놓는 거지만 실제로 그릇이 넘어지지 못하도록 받쳐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을 만드는 게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시대가 청동기 시대가 지나고 청동기가 만들어진 것과 또 생활용기가 이 신석기 시대를 벗어나서 다양한 생활 문화를 하다 보니까 이 그릇의 형태가 옛날에 그릇을 사용하는 그런 용도라든지 의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여기서도 위에 보면 왜 아래쪽에다 이런 모양이 나타날까?
그릇을 왜 이런 모양이 나타나겠어요? 그릇의 솥을 보든지, 지금의 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의 솥이나 지금의 일부 그릇을 보면 아래쪽에 굽이 평평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지지 말라고 이런 모양을 해서 안전하게 받쳐 놓은 거예요. 받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받쳐 놓기 위해서 한 거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물건을 사용하는 단순한 용도만 포함된 게 아니란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시대가 지나가지고, 육아가 발달하고 제기를 만들 때도 아래쪽에 보세요. 이 제기는 기본적으로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니까 대부분 조상들이었을 거고 신들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바치는 아주 귀한 음식을 단순하게 맨 바닥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친다는 의미로서 공경의 뜻을 담아가지고 지지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릇이 넘어지지 말라고 받쳐 놓은 거고요. 이게 나중에 우리 고려시대와 고려청자에서는 또 다르게 이제 분리형으로 나타납니다. 분리형으로. 따로 이렇게 밑에 있는 굽을 안전하게 해놓은, 넘어지지 말라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서도 따로 또 밑에 접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중으로 받쳐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존경의 뜻을 담아서 이런 그릇 형태가 발달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인간들,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찻잔들이 만들어지는데, 역시 밑에 뭡니까? 받쳐 놓는 거예요. 받쳐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받치다는 말은 받쳐 놓다는 말이에요. 그지? 받쳐 놓다. 고정시켜 놓다는 그런 소리가 온 건데, 그릇의 시대적 사용과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의식과 다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앞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자, 이런 청동기 시대 때는 주로 이제 제사용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미리 아래쪽에 나타나는 요 발들이, 자, 높으신 분, 존귀한 분, 그럼 신이라든지 그런 지엄한 분들을 위해서 바치고 공경, 존경의 의미로 발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발도 다 받쳐 놓는 거 아닙니까? 발도 사람을 바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다리의 역할인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그릇이 나올 때는 나중에 이제 일반 간이용으로는 이런 이 동복이란 건데, 이 몽고 지역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거 내몽고지니까 지금 내몽고 지역이죠. 내몽고 지역의 기마 민족들이 사용했던 청동소치인데, 이거는 높은 사람들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사람들도 이 동복이란 것들을 그 말 있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 안장에다가, 만 안장에다가 이쪽 양쪽에 귀가 있습니다. 귀가 있으면 자 묶어 가지고 그 초원지대라든지 먼 길을 다니면서 밥을 해 먹을 때 밑에다가 불을 떼고 요 소대 귀에다가 나무를 하나 걸어서 이렇게 음식을 해 먹고 취사 도구로도 사용되었거든요. 근데 이런데 이 사람들이 풍습이 농경문화일 때는 정착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궁이를 만들잖아요. 아궁이. 그치? 우리나라 전통 부엌에 가면 아궁이가 있잖아요. 그 아궁이 밑에 불을 떼기 위해서 아궁이를 만들게 되죠. 아궁이를 이렇게 만들게 되죠. 만들게 되고 솥을 이렇게 걸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아궁이 자체가 뭡니까? 솥단지를 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받쳐주는 용도로 쓰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전부 다 받친다는 말하고 다 통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개가 아니고, 요 소치인데 전부 다 바치는, 높은 사람한테 바치는 용도로 쓰였다는 겁니다. 바치는 용. 그래서 여기 보면 개견자 위에서 보면, 이 개견자를 여기서 해석할 게 아니고,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릇기자 있잖아요. 그릇기자 보면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릇기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입이 많은 것, 입이 4개 있는 거잖아. 묻입, 여러 사람의 입습이란 글자이기도 한데, 실제 옛날 그릇기자는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안에 입구 4개가 있고 안에다가 장인공을 넣어갖고 여기 그릇기 옛날 글자고 여기 같이 쓰게 되는데, 그릇을 만든 사람들이 이제 그릇을 재어놓은, 그냥 쌓아놓은 모습이에요. 근데 쌓아놓은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그 그릇을 쌓다 보면 여러분도 지금 그릇이 옛날 그릇 사기로 만들든지 만들어 놓은 것들 잘못 쌓고 하면 그냥 넘어질 거 아니에요. 옆에 그릇을 쌓아 놓을 것 같으면. 그러면 여기 있는 개견은 넘어지지 말라고 딱 고정시킨다든지 묶어 놓는 그런
그거거든. 그런 모양이거든. 그러기 위해서 넘어지지 말고, 고정시켜 놨다. 묶어 놨다는 표시로 이제 개견을 딱 묶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나타나는 요 두 개는 다리빨이죠, 다리빨. 넘어지지 말라고 딱 묶어 놨다 뜻이에요. 글자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글자를 가지고 이제 활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릇에 보면 다양한 입구가 있는 것들은 그런 용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릇 기자가 그릇이 아니고 우리 기계 있잖아요. 기계 기구 할 때 기자를 또 그릇 기자를 쓰죠. 기계 기자 말고 기구 할 때도 기계 기구 할 때도 요 기자를 또 그릇 기자를 쓰는 게 있거든요. 용기 할 때 요 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다양함을 한 대로 묶어놨다는 뜻이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 용도를 볼 것 같으면 발 부분이 있고 그런 용도의 몸통. 그릇은 요 몸통이 그릇이죠. 우리가 실제 담아서 저장을 하고 먹을 용도로는 이 부분이. 그런데 여기서는 발이 있고 받쳐주는 발이 있고 위에 귀는 걸죠. 아까 이렇게 거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고전 철학을 하고 나중에 뭐 주역이라든지 노자 장자를 읽다 보면 꼭 하늘과 관계될 때는 하늘에 걸린다. 자, 우리 여러분들 중에 그 계몽편 맨 처음에 가보면 그죠? 하늘이 걸려있다. 하늘에 걸려있다. 해, 별, 달이 하늘에 걸려있다. 근데 걸려있다는 표현을 쓸 때 걸고, 매달고. 자, 이거 위에는 걸고 매다는 거예요. 아래쪽에는 받쳐주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 용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그릇 속에서 그런 것이 있다. 너무 길게요. 시간이 너무 가버렸네. 하나 설명하는데 너무 가버렸습니다. 두 번째가 요 괴자죠. 괴. 자, 무릎 꿇을 괴자죠. 그죠? 오른쪽에 보면 요 위자죠. 요 위태롭다, 위급하다 할 때 이제 위자인데, 자, 이거는 요 위자가 들어가는 글자들 보세요. 글자들 볼 거 전부 다 이런 글자들이 전부 발음이 괴라고 발음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위인데, 위태롭다, 위인데, 각자 왼쪽 편에 오는 실제 부수는 왼쪽 편에 오는 것들이 다 부수죠. 부수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 위태로운 위자의 모양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발이기 때문에, 요 모양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으로 본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 이 왼쪽 편에 있는 요 그림이죠. 중국에 있는, 대만이죠. 대만에 있는 드라마에서 나온 건데, 실제 이제 무릎 꿇을 때도 이렇게 일자로 서서 무릎만 있는 요 모습, 요건 이제 장괴라고 그래요, 장괴. 그리고 요 엉덩이를 우리 보면 이제 발 뒤쪽까지 종아리에 딱 붙이고 있는 거 있고, 또 무릎 꿇을 때는 한쪽 발은 위로 들고 있고, 세우고 있고, 한쪽 발만 꿇을 때 있죠. 무릎 꿇는 것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무릎을 꿇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자, 여기는 이제 위라 읽고, 요거는 괴라고 이러는데, 왜 이래 읽느냐. 위는 기본적으로 읽을 때, 그냥 웨이라고 읽어요. 실제 이제 중국 사람들이라도 옛날 특성상 그래요. 그리고 실제 요거는 읽을 때 요거는 꾸이라고 읽거든요. 그러면 알고 보면 초성에서 나타나는 그 자음만 다를 뿐이지 실제적으로 운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학적으로 원래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우리는 구분이 엄격하다 보니까 전부 다 괴로 읽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위가 들어갔지만 다 오른쪽에 나타난 것은 소리뿐만 아니고 부수의 이 글자, 부수가 의미하는 글자의 형태, 모습까지도 다 고려해서 만든 글자다. 자, 아무튼 발족이 오고 위가 오면 전부 다 괴라고 읽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글자 없습니다. 이제 배웠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한 10분이죠. 10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여아 음식 괴이수지죠. 자, 여자가 기본적으로 동사로 치면 주다 할 때 줄여자죠. 줄여자고, 자, 그래서 동사가 되면 나에게 음식을 준다는 의미거든요. 누가? 부모님이. 자, 부모님이 나에게 음식을 주시면, 자, 괴이. 자, 요 이는 뭐 해서 우리말로 접속사 의미처럼 쓰이자고 그랬죠. 무릎을 꿇고서 수지, 그것을 받아라. 받을 숫자죠. 무릎을 꿇고서 받아라. 그 나에게 음식을 주시면 꿇어 앉아서 받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요즘은 다 식탁 문화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예전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제 부모님은 좋은 음식을 자식한테 먹이려고 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음식은 성장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자식이 그냥 기쁘게 먹고 맛있게 먹는 것만 보더라도 아무리 힘든 고생을 해도 다 자식을 부양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기뻐하십니다. 자, 아무튼 부모님의 정성을 당연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음식을 먹이시는 그 마음을 부모니까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그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일신의 그 편안함이라든지 아니면 즐거움을 그냥 접어두고 자식을 위해 어떤 그러한 애를 쓰시는 그런 모습, 그 중에 가장 지금 최소한일 수도 있고 가장 마음이 많이 가는 것이 음식을 해서 자식들에게 먹이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손하게 받아야 된다. 자, 주시면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인사할 정도 해야죠. 그죠? 뭐 예전에는 물어보고 그랬다 하지만은. 자, 그 다음을 가볼까요? 자, 그 다음, 그릇 기자가 나왔네. 그죠? 기유 음식. 자, 그릇. 우리 그릇 그러지만 옛날에 그릇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릇 씁니다. 밥그릇 그러는데. 자, 그릇에, 유 음식이 있으면. 그릇에, 물론 음식을 저장하고 담는 게 그릇이겠죠. 그지? 자, 그릇에 음식이 있으면, 아니면 있더라도, 불여물식이라. 불여. 줄여자라고 그랬죠. 주지 않으면 물식 먹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먹으라고 주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눈에 보이는 용도로 음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음식을 만드신 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 음식을 줄 것인가 생각을 하고 음식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인다고 무작정 그냥 먹기만 하고 먹고 싶다고 먹기만 할 것 같으면 원래 그 음식을 만든 용도를 모르는데 아니면 거기다가 뭐 다른 몸이 아픈 식구가 있어가지고 형제가 있어가지고 그 애한테 주려고 만들어 놨는데 무턱대고 먹어보면 안 되죠. 자, 아무튼 그릇에 음식이 다 담겨져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께 먹으라고 주시지 않으면 먹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뿐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집안에서도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실 것이 분명한 어떤 음식이나 물건이라 하더라도 미리 챙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적당한 시간이나 아니면 적당한 용도가 있을 때는 부모님께서 당연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을 하고 가능한 한 집안 살림은 뭐 어머님이라든지 부모님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이 집안이 안 돌아간다고 노여워하면 안 되죠. 그죠?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기유, 음식, 불여, 물식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이죠.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약득 미미 귀현 봄입니다. 자, 약하면 만약약자죠. 여기서는 만약약입니다. 같을 약도 되지만은 만일에 득 얻었다는 겁니다. 미미 아름답다 만미자지만 여기서는 맛있는 음식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얻었다면 만약에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자, 귀는 돌아갈 귀자죠. 자, 집으로 귀가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헌부모, 드려라. 부모님에게 드려라. 만일 좋은 음식을 얻으면 돌아와서 부모님께 드려라. 자, 만난 것을 부모보다 먼저 먹으면 불효. 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날처럼 음식이나 생활에 아주 필요한 물자가 많이 풍요로워졌죠. 이 풍요로워진 시대에는 지금 이런 것들이 참 우습게 여겨지겠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렇지도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뭔가 처음 먹어보고 귀하고 맛있는 걸 먹으면 그것을 먹어보지 못한 집에 있는 부모나 자식이나 아니면 아내, 남편들의 생각이 먼저 나는 게 또 인지상정이죠. 그죠? 그러므로 아무리 시대가 변천하고 변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것을 주위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음, 나누어서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공동의 사회를 갖고 가는, 공동체를 갖고 가는 그런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자, 오늘 했던 것 한번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좌 친전이여든 물거 물화하라. 헌물 부모여든 괴이 진지하라. 여아 음식이여시든 괴이 수지하라. 기유 음식이라도 불여 물식하라. 약덕 미미여든 귀헌 부모하라. 자, 뜻까지 한번 더 살펴볼게요. 시좌 친전이여든, 자, 부모 앞에서 모시고, 부모를 자리를 정해 모시고 앞에 앉았거든. 물고 물화하라. 물고. 걷자, 아까 걸터 앉을 걷자라 그랬죠? 그래, 와는 엎드리거나 눕지 말라는 것이죠. 헌물 부모거든 괴이 진지하라. 헌물 부모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물건을. 부모님에게 물건을 드릴 때, 선물이든 물건을 드릴 때는 자, 괴이 진지하라. 무릎을 꿇고서 나가서 자, 올려라. 드릴 때 올려드리라는 거죠. 요즘 너무 과하지만은 아무튼 주고받을 때는 공경하고 정중한 마음을 담아서 공손하게 두 손으로 주고받고 해야 되죠. 여아 음식이여시든 괴이 수지하라. 여아 나에게 음식을 주시거든. 자, 괴이 수지하라. 자, 무릎 꿇고 받으라는 거죠. 뭐 항상 옛날 사람들 무릎 꿇으라죠. 그래서 공손히 요즘 말하면 그냥 공손히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받으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유 음식이라도 불여 물식하라. 집안에 돌아왔는데 그릇에 음식이 담겨져 있다 하더라도 불여 주지 않으면, 아니면 먹으라고 말하지 않으면 물식하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께서 음식을 만드는 그 다 계획이나 용도가 다 있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약등미미여든 귀헌 부모하라. 만약약자를 했죠. 여기서는 만약 만일. 미미는 여기서 아름다운 맛이 아니고 맛있는 음식. 자, 맛있는 음식을 얻거든. 돌아가는 집으로 돌아가서 헌 부모하라. 부모님에게 헌사하라. 드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좀 그림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바람에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자소학 6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또 바로 시간이 되면 오늘 했던 내용만 담아서 쇼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